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안보리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가 예상되지만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해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발사 패드에서는 발사체 발사 직후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안보리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의 라나 누세입의 유엔 주재 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리 회의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Yes, a request has been made for a discussion of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light of the recent attempted launch. So the council we will consult with council members in terms of the scheduling, but a request has been made and will be duly considered by the presidency. 이후 약 2시간 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B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미국이 공개 방식 회의를 2일에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따라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2일 긴급회의에서 추가 제재 논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추가 제재 등 특별한 대응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북한 출도착 화물의 의무 검색과 민생 목적이 아닌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결의 2270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발사 패드에서는 발사 하루 뒤인 1일에도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 사진에는 발사 패드의 콘크리트 남쪽 지대의 일부분을 채우고 있는 물체 3-4개가 보입니다. 위성 사진의 화질이 낮아 어떤 물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공개된 고화질 위성 사진에서 이 지점의 물체가 차량으로 식별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차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인공위성을 실은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로켓의 2단 엔진이 비정상으로 작동해 발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빨리 2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해 이번 움직임이 2차 발사와 관련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콜로라도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한국과의 동맹과 3자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영내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를 통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켰다고 강조하고 가장 유능한 동맹인 호주와 영국을 연결하는 새 전략 파트너십 오커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의 우방과 이익,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요 7개국 G7 파트너들과 함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며 첨단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중국과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위성 발사 명분으로 자위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유럽연합 차원의 규탄 성명과는 별도로 북한의 행동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1일 B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가속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위성 발사 시도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슬로베니아와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등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미국 확장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31일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실패한 위성 발사는 북한 정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험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확장 억제 제공 및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이 지난해에만 7억 2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이 합동으로 1일 발표한 사이버 보안 주의보입니다. 미국 국무부, FBI 연방수사국, NSA 국가안보국, 그리고 한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이 참여한 이번 주의보에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구체적인 활동 수법과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보에 따르면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서 10여 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으며 특히 외교, 안보, 국방 등 분야의 개인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왔습니다. 또 김숙희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왔습니다. 김숙희는 소셜 엔지니어링, 즉 사회공학적 기법을 악용하는데 기자, 학자, 싱크탱크 연구원,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표적에게 이메일 등으로 접근해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각종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미얀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숙희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이날 미국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가 개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한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조치가 수개월간의 미한 공조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advisory was the culmination of months of coordination between U.S. and Korean government agencies who collaborated to ensure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could be shared with the public on this threat. 정박 부차관보는 이어 사이버 문제는 북한에게 새로운 개척지라면서 북한이 지난해에만 7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짜 신분으로 해외 업체에 취업해 수익을 올리는 북한 IT 인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이런 활동들이 정권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re that DPRK thinks that they're being shielded by Beijing and Moscow, the more emboldened they will be to continue these malicious activities and to develop their very dangerous and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정박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앞으로 국경 봉쇄를 완화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이들이 외부로 나와 불법 활동을 벌일 것임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지난 3년간의 자체 봉쇄에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불법 수익 창출 활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과의 무기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에 대해 실제로 무기거래가 이루어지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브라임 트라오레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EU는 부르키나파소가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 국제 및 유엔 제재 체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가들과 군사 안보 분야에서 잠재적인 협력을 언급하며 관계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부르키나파소 당국에
북한 무기 수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부르키나파소와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인 유엔워치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정권이 WHO의 주요 직책에 선출돼 오히려 보상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워치의 힐렐 로이어 대표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정권 중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그룹의 일원이 됐다면서 자기 반성과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유엔의 핵심 기구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도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과 그 산하 기구들의 인권 의무를 끊임없이 무시해왔다며 유엔 기구의 집행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독재자 김정은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보장 대신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며 그런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는 WHO 집행이사회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HO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 나라이며 북한은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6차 세계보건총회 회의 표결에서 정책 결정과 예산 승인 감독을 하는 집행이사국의 새로운 10개 나라 중에 한 곳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엔 식량기구 FAO와 세계 식량계획 WFP가 북한은 낮은 수준의 식품 소비와 열악한 식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기구들은 1일 공동으로 발표한 기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장기화된 경제 위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쇄적인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정보 간 비교 분석이 불가능해 북한 등에 대한 식량 불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 ACAPS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간 인도적 위기관심국에서 북한을 위기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장기간 국경 폐쇄와 나쁜 기상 조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식량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